앞서 본 조정아 기자의 리포트 내용처럼 이 하천변 체육시설 조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금상 파크골프장처럼 매년 여름이면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그게 범람을 하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복구를 하고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지금 끊이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참 예산을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렇게 쏟아부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하천에 대한 평가들을 조금 다르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기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공간들이나 내용들이 없을 때 하천변에 이제 노는 땅이다. 여기는 좀 사람이 써도 되지 않겠냐 이런 평가들을 좀 해서 거기에 뭐 체육시설도 넣고 산책로도 이렇게 넣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원래는 공원에 위치해야 되는데 뭐 토지 매입이라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하천변으로 옮겼는데 지금은 쉽지 않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제 하천에 계속 물이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천을 오로지 하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걸 먼저 선행 기점으로 두고 사람이 이용하는 것들을 이걸 기반으로 해서 평가들을 하고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과거에 이제 그 부족했던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하천변에 시설물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 영향이 일부 있는 거고 사실은 하천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천을 좀 개발해도 되는 땅, 사람이 이용해도 되는 땅 이렇게 좀 여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좀 하천의 역할만 충실히 할 수 있는 곳으로 놔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람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하천변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 뭐 넘치는 게 당연합니다. 뭐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땅이기도 하고요. 근데 예전엔 이게 이렇게 자주 넘치지는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고 하는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서 사실은 비의 그 패턴도 좀 바뀌었잖아요. 북지성호우라고 해서 한 곳에 막 집중적으로 막 극한호우라고 하죠.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양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둔치가 넘치는 일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면서 둔치에 있던 시설물들이 떠내려간다거나 훼손된다거나 근데 이거가 계속 그걸 유지하려면 그 유지비를 계속 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사실은 유지관리비를 한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게 사실은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다 세금으로 어찌됐든 투여해야 되는데 그걸 투여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게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원에 위치해야 될 거기 때문에 좀 제대로 공원을 조성해서 사람들이 가까운 공간에 이용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그렇지만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이제 중요한 건 자치단체도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반면에 노인 복지라 차원이랄까 뭐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동호인이 뭐 6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뭐 물에 잠겨도 다시 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그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여가라든지 이런 걸 즐겨야 되는 공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인데 전국 그거는 도시 계획 안에서 조금 더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이나 이런 데 공동화된 지역들이 상당히 좀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제대로 된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초창기 비용 투입비가 좀 많이 들긴 하겠지만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설계를 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되면 사실 유지관리비가 적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좀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운다면 충분히 좀 넓혀가거나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고요. 그리고 하천에 이런 이제 파크골프장이나 유지하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은 시설이 있는 반면에 이용하지 않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은 굳이 유지하지 않도록 해서 자연으로 좀 돌려보내는 형태로 해서 평가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제대로 설계도 하고 이런 형태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원도심이나 이런 곳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면 당장은 큰 돈이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유지관리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 거다. 그렇죠. 그게 이득이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래야 그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용이하기 때문에 하천은 어찌됐든 도로나 이런 걸 건너가야 되고 여기 또 내려가야 되고 해서 접근성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네. 제대로 조금 한두 개라도 만들어 보기 시작하는 네.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갑천변 물놀이장 얘기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뭐 같은 논리라면 네. 뭐 갑천 둔치대가 뭐 엊그제도 또 휩쓸려 나갔잖아요. 네네. 갑천변 물놀이장도 조성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예. 갑천 물놀이장은 사실은 2010년에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80억 네, 정도 네. 들여서 만들었는데 개장하지도 못하고 수질 유지를 할 수 없어 그 포기했거든요. 네, 근데 네. 그 사업이랑 비슷한 사업을 158억을 들여서 더 하는 거 자체에 네, 대한 네. 평가를 좀 다시 해볼 필요가 있고 과거에 왜 폐쇄했는지에 대한 네, 평가를 네.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입장이고요. 또 네, 하나는 네. 최근에 물난리가 나면서 거기가 다 잠겼었거든요. 근데 네, 네. 매년 이렇게 잠길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설을 유치하는 게 맞는지는 네. 심각하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네. 유지하려면 청소하고 닦아내고 이걸 매년 반복해야 된다고 하면 그 시설은 안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리고 수영장이라든지 물놀이장이 절대적으로 좀 대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네. 그럴 수 있는데 그 수영장도 꽤 있고요. 네. 물놀이장이나 이런 것들이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네. 지자체들이 많아요. 구별로, 네, 동별로 있죠. 이렇게 예, 예. 그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네트워킹하는 게 지금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기후 위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해마다 네네. 하천이 범람하고 이런 피해가 반복될 걸로 네. 보이는데요. 네. 자, 하천변 활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하천은 친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 네. 이제 뭐 시설들이 꼭 아예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네. 그 유지 관리비 차원을 좀 고민해서 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158억이라고 하는 대규모 투자 비용이나 21억 그러니까 금산 파크 골프장처럼 네, 네. 대규모 비용만 투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물이 넘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먼저 예상을 하고 네. 그 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게 마련된 상황에서 네.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훼손돼도 좀 크게 문제 없는 시설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아니면 훼손되더라도 잘 그 문제 없는 네. 그 이용 시설들을 판단해 가지고 신수 공간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친수 공간이 사실은 물을 만지고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저는 훨씬 더 큰 친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공간을 좀 하려면 자연으로 조금 더 많이 돌려주면서 그래서 최근 유럽에서는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해서 자연을 잘 유지하고 그 기반 안에서 시민들이 친수를 하는 형태로 바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시설물보다는 자연 유지가 훨씬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